장관 한흥민입니다. 바쁜 시대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대구시 정기 조직 개편 관련 기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황순조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총괄 브리핑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황순조입니다. 브리핑에 앞서서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 정기 중요한 브리핑을 금요일날 하기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데 입법 예고 기간이 오늘부터 시작돼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는 점 우선 양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대구광역시 정기 조직 개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직 개편의 이유와 방향입니다. 우선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간 점, 군의군 대구 편입이 7월 1일자로 예정된 점, 코로나19 일상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새로운 행정 수요와 행정 환경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지금이 대구시 조직 개편을 할 적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정밀한 조직 진단과 직무 분석을 한 결과 작년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만들어진 대구시 조직이 미래 신산업의 육성과 지원, 대구시의 고질적인 물 문제의 통합적 관리 등을 위해 최고로 일을 잘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보완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조직 개편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예상됨에 따라 공항 조직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대구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신공항을 중대형 물류, 여객, 복합공항으로 차질 없이 건설하고 관광, 상업, 첨단 산업단지 조성 등 후적지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통합 신공항 건설 본부를 공항 건설단과 후적지 개발단으로 확대하여 대구 미래 번영을 위한 최우선 핵심 정책인 신공항 추진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신산업 육성 기능을 하나로 통합합니다. 혁신성장실과 미래 ICT국을 미래 혁신성장실로 통합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여 신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셋째, 대구시의 고질적 물 문제를 통합 관리합니다.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깨끗한 식수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동댐 식수원 상수원 개발, 금호강과 신천 개발을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단에서 모두 담당하게 됩니다. 넷째,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라 비상보건의료 체계를 정상화하되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안전체계를 재정비합니다. 보건의료 분야 조직을 보건복지국으로 원상회복합니다. 시민안전실은 재난안전실로 개편하여 이원화된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를 하나로 묶어 중대재해예방과를 신설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 시설물들의 사전 예방적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안전과도 신설합니다. 다섯째, 군의군 편입에 따라 행정체제를 정비하여 시민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강북 소방서 산하에 군의 119 출장소와 구조대 등을 신설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산하에 군의 지원과를 신설하여 가축 방역, 도축 검사, 축산물 안전성 검사 등 농업 업무를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조직 규모에 있어서는 국이 1개 늘어나고 본부가 1개 줄어들어 시 전체 조직 규모는 전혀 증가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인력 규모에 있어서도 경북 소방공무원 71명이 군의군 편입에 따라 대구시로 이체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실제 증가하는 인력은 17명으로 꼭 필요한 행정 수요에 맞춰 최소한의 필수 인력만을 보강하는 인력 재배치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오늘부터 입법 예고를 시작하여 4월 대구시의회에 조직 개편안을 상정하고 시의회에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결을 거쳐 5월 10일자로 조직 개편을 본격 시행하게 됩니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홍준표 시장 취임과 함께 시작된 민선 8기 대구시의 조직은 더욱 정교하고 단단하게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 맑은 물과 깨끗한 환경, 복지와 문화를 기초로 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로봇, UAM, ABB, 헬스케어 등 5대 미래 신산업의 경제 활력이 넘치는 완전히 새로운 파워풀한 대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할 거는 지금 조직 개편도 나와 있어요. 네네. 보니까 뭐 대구시에서 당연히 잘했겠지만은 전문가들이 했겠지만은 제가 이래 보기는 예. 그 조직 개편 명칭이 부서별 명칭이 보면은 좀 대구시가 그래도 우리나라 서울시, 부산시, 다음에 대구시인데 3대 시, 우리나라 3대 시에서 최고의 시인데 그 부서 명칭이 뭐라 할까요? 좀 정부 조직에 좀 미치지 않는 그 이름이 좀 세련되지 못하자. 미래 50년을 보는 대구시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부서 명칭이 조금 더 발전적인 부서 명칭이 돼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환경수산자원국 보면은 이거는 부산이나 뭐 바닷가가 걸쳐 있는 그런 쪽이 맞지 않겠나. 차라리 대구시 같으면은 죄송합니다. 뭐 환경 정책국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이제 그 정부 조직에 가까운 그런 조직 이름 명칭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시설본부, 도시관리본부도 보면은 조금 일반 시군에서 조직이 쓰는 그런 명칭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발전적인 이렇게 부서 이름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아까 서울, 부산, 대구 세 번째 3대시라고 그러셨는데 잘못된 것 같고요. 대구, 서울, 부산으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명칭 부분은 사실 많은 지자체에서 아주 팬시한 이름을 많이 조직에 씁니다. 그래서 조직의 이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많은 지자체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 대구시는 명칭을 일부러 줄이고 단순화시킵니다. 예, 명칭을 이렇게 길다 보면은 오히려 그 업무가 명확성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일부러 저희가 미래혁신성장실이나 특정 예를 들어 맑은물 하이웨이 추진단,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방점을 찍는 예를 들어 특별조직 같은 데만 그런 명칭을 쓰고 나머지 우리 개선 조직은 가급적 법적 용어에 맞는 또 중앙부처의 명칭과 맞는 통일적인 용어를 쓰려고 했다는 점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혁신단은 정책혁신본부로 명칭이 시장 직할입니다. 예, 두 분. 예, 단장 한 분은 신공항 건설 본부장으로 가게 되고 또 한 단장은 정책혁신본부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특별조직은 신공항하고 정책혁신본부하고 군사시설추진본부 이렇게 세 가지의 특별조직 체계로 가고 그렇게 추진됩니다. 시장님 멘트에 예. 그간 정체되었던 경제산업구조 재편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그간이라는 게 시장 8기 출범하고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역사적으로 구조 재편이 좀 정체됐다는 얘기인지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지금 8기 출범해서 미래 ICT국을 좀 호기롭게 출범을 시켰는데 결론적으로 ABB 쪽에 뭐 성과나 뭐 이런 부분이 좀 그 예상만큼 좀 잘 나오지 않았다. 뭐 이렇게 좀 보시는 건지, 왜 미래 ICT국을 갑자기 안으로 집어넣었는지. 네. 그 우리가 일례로 듣기로 ABB 산업 쪽에서는 대구에서 앞으로 미래 산업이긴 한데 수출이 하나도 없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약간은 좀 미래 ICT국 신설 자체가 조금 미스 아니었나. 예.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 이번 개편에 어떤 그 사정이 있었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중요한 핵심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기존에는 혁신성장실과 경제국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거론이 되는 ICT 업무들을 중심으로 한 국을 하나를 신설한 거죠. 그러면서 조직을 하나 늘린 건데 지난 8개월간, 9개월간 운영을 해본 결과 기존에 있던 혁신성장실과 ICT국의 업무 간의 중복성, 또 업무를 하다 보면은 중앙부처의 부처들이 다 중복됩니다. 같은 부처를 대구시는 2개 부서가 담당을 해야 되는 중복성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을 미래 혁신성장실로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는 조직 진단 결과가 나왔고요. 다만 그 미래 혁신성장실에 보면은 미래혁신정책관이라고 3급 국장이 있습니다. 그 국장은 우리 기획조정실의 정책기획관처럼 행정부시장실의 국장이 정책기획관이 있고 경제부시장실의 미래혁신정책관, 이 2명이 국장급입니다. 그래서 2개의 부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합쳐서 통합하되 그 실질적인 기능과 위상은 높이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에 따라 미래혁신성장실로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본청기가 달리는 부분이 17만 원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네. 그러면은 14권, 30, 14권 이번 무관심 국가에서 학력 임기 이제 늘어나서 이번 국가인데, 여기 이제 송증원은 17명이라고 했고, 예. 전국 중앙회는 72명 기관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별표에 보면은 신광원을 보면 확대 17명이고, 전국회에 따른 25명, 3명, 신성개발명의 동안 6명, 신성사 건립 폐지 등이 11명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17명인데, 이건 필요가 공무기능 15소 증원 3명하고, 신성개발명의 다른 기관 8명이, 그다음 신성사 건립 폐지 등이 11명인데, 이건 어떻게 되는 기능인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만 Q&A 부분 봐주시면은 Q&A 보도자료에 있는 Q&A 1번 부분입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만 발췌를 했기 때문에 빠진 거, 여기서 예시로 빠진 부분, 그게 어떤 건지. 대표적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Q&A에 대표적인 부분만 적어놔서 그런데 지금 38에서 11을 빼면 27, 그러니까 지금 10명 부분이 없어서 그런 건데, 그거는 우리 조직팀에서 지금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세부 내용들. 그 빠진 부분은 제가 좀 설명 조금 있다가 다음 설명 이후에 제가 자료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청사 건립과 폐지가 마이너스 9명이 있습니다. 기존에 신청사 건립과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그 과 자체는 없앴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9명이 빠져나왔고, 기타 세부사 여기 지금 지면의 한계 때문에 지금 등 해가지고 11명으로 해놨는데 어떻게 돼서 17명이 된지는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받아서 제가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리겠습니다. 백기경제신문의 김정현 기자입니다. 네. 이거 보니까 뭐 조직에 대해서 잘 몰라 하는데 우리 선거는 미래 50년 보고 잘 만들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식수 문제인데 여기에는 맑은 하이웨이 추진단도 만들고 미래 50년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식수에 대한 내용들이 잘 눈에 안 들어가 가는데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먹는 물이지 50년 뒤에 어떤 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현재 우리가 낙동강 물에 대해 가지고 식수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건 어느 과에서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눈에 안 들어오네. 배부해드린 그 표에서 조직표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눈에 띄시라고 노란색으로 음영을 칠해놨거든요. 그게 저희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조직도에 노란색으로 안동댐 상수원 개발과라고 있습니다. 맑은물 하이웨이 추진단에. 대구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내놓은 것도 없고 칠수원을 이전한다 한다고 낙동강 물 우리가 먹고 있는 거는 낙동강 물이고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고 미래에 홍 시장이 어느 정도 시장을 할지는 모르는데 미래 계획이 너무 장기적이고 솔직히 낙동강 안동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문제점이 제기되니까 현재 먹고 있는 물을 어떻게 할 것이에 대한 제가 어느 과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저희 우리 김진혁 정책기획관이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기획관 김정입니다. 그 대구시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그 물산업이 전국에서 제일 활성화되어 있고 그 때문에 이제 물산업 클러스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초고도 정수 처리 기능이나 그런 기술력이 아주 뛰어난 기업들이 대구에 많이 집적화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낙동강 물을 저희가 초고도 정수 처리해서 안전하게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것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아주 우수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만 이제 새롭게 홍 시장님 오셔가지고 낙동강 물을 안 먹겠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한 물도 먹고 또 이제 안동댐도 이제 상수원으로 해서 더 안정적이고 원활한 물 공급을 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수질 개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밑에 보시면 환경수자원국 세 번째과 수질 개선과에서 상시적인 업무 이거 개선 조직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기존의 낙동강은 거기서 하는 거고요. 개선 조직. 그 다음에 안동댐의 상수원을 새롭게 개발하는 업무는 하이웨이 추진단에서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뉴스미니 이상훈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여기 제보해주신 자료를 보면은 보건의료 정책 관련된 부서를 통합하는 내용에서 이제 보건의료 체계를 정상화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읽기에 따라서는 지금이 비정상 상태다라는 의미로도 읽히는데 이게 그러면 감염병이 앞으로 주기적으로 발생할 거다라는 예상은 전문가들이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전국적으로도 보면 제주도를 제외해서는 모든 광역지자체가 감염병 관리과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없애는 게 정상적인 상황으로 봐도 되는 건지 그래서 이게 폐지되면은 앞으로 발생할 감염병에 대한 대응에 우려가 생길 것 같은데 코로나 이전보다는 강화된다고 하지만 다른 지자체보다는 약화되는 건 맞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것과 관련돼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뒷부분에 Q&A 부분에서 복지과 합치는 부분에서 이게 업무가 세분화되면서 어떤 이제 업무에 어떤 불편이 생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좀 한두 가지 정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무슨 과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희망복지과 희망복지과? 폐지로 복지 사각계층 지원이 축소되는 건 아닌지라는 질의에 예상 Q&A 4번, 5번을 순서대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는 감염병 관리 기능이 약화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기자님께서는 미래에 감염병 관리 기능이 약화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점쟁이도 아니고 그거를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고요.
그 감염병 관리과는 분명히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해서 대구시에서 긴급하게 설치됐던 조직이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일상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 진단한 결과 상시적인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조직 과를 유지하기에는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판단 하에 그 과를 보건의료 정책과로 이관하였지만 그 인력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확대됐습니다. 설명자로 배포해드린 바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미래의 문제가 발생될 확률이 적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혹시라도 감염병은 주기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감염병이 발생을 하거나 대규모 팬데믹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상황에 맞게끔 또 조직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희망복지과 폐지인데 지금 희망복지과를 만들어서 복지 사각지대 계층 자체를 좀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는 의도로 만들었는데 복지 사각계층 자체라는 개념 자체도 불분명하고 또 기존의 조직과 희망복지과의 업무의 중복과 혼란 문제가 더 컸습니다. 이 부분은 3년 동안 운영을 해본 결과에 대해서 조직 진단을 한 객관적인 분석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복지 정책과에서 일원화하되 인력은 더 지원된 인력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판단 결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프레시안의 권영현 기자라고 합니다. 그 Q&A 2번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 1월부터 3월까지 정밀한 조직 진단을 거쳐서 이제 요거를 정기 조직 개편을 했다고 하시는데 네. 혹시 여기에 조직 진단을 하실 때 외부 전문가나 이제 이런 분들은 어떻게 누가 투입이 되었고 그분들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시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행정이 이제 조직이 변경되면은 뭐 효율성도 있겠지만 시민 편의성이 어떻게 뭐 증가되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고려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직 진단을 어떻게 거치고 어떤 것들을 뭐 고려하셨는지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내셨는지 이런 자료는 저희가 어떻게 좀 확인할 수 있을지.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은 조직 진단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네, 됩니다. 맞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이 세부 실무 업무를 한 정책기관이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조직 진단은 저희가 그 아주 오래 전부터 이제 조직팀이 조직이 계속 이제 마치 유기체처럼 움직여 왔거든요. 그래서 조직이 방금 그 실장님 설명하신 대로 희망복지과가 생기기도 했고 또 지금처럼 다시 또 복지정책과로 통합되기도 하고 이런 연역들을 전체적으로 쫙 분석을 다 합니다. 분석을 하고 실제로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분석을 하고 담당자들이 되게 조직팀에 많습니다. 그래서 실국별로 그 실국과 소통을 하면서 그 실국에서 오는 피드백도 받고 저희가 진단하는 진단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몇 달에 걸쳐서 계속 조직 진단을 해오고요. 말씀하셨던 어떤 자문을 받는 기구나 이런 것들이 있나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조직팀에서 자문을 드리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있고 뭐 대표적으로는 우리 조직의 통이라고 하신 이한범 그 우리 부총장님 계시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자문도 받고 그 다음에 실국과 소통하면서 지금까지 한 약 그 전에 있는 자료들 분석한 것까지 치면 정말 오래됐고 최근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조직 진단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다른 추가 좀 보완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통 다른 뭐 방역단체나 이런 것들 하는 거 보면은 조직 개편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외부 용역을 맡기고 거기에 뭐 중간 보고 공청회 과정 거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여기는 안 보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기자님, 조직 개편을 하는데 공청회를 거친다고요? 진단이고 제가 공청회라는 말은 단어 선택이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뭐 그 산하기관들 예를 들면 뭐 그 예전으로 치면 뭐 관광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쪽에 하시는 분들은 한국능률협회 같은 외부 기관에 그렇게 조직 진단을 맡기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결국엔 와서 개개인 면담하고 설문조사하고 해서 좀 제3자적 입장에서 조직 진단을 하고 개편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그 보통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 업무를 잘하는 거는 저희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여러 부서의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서의 의견도 받고 그것들 조직 진단하는데 많이 반영하는 게 맞지, 외부의 제3자 한국능력협회 서울에 있는 그 외부 기관이 와서 그 조직 진단을 하는 것들이 과연 이제 정확한 진단일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조직 개편 등 공기업 이런 보편적인 기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기자님 질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지, 또 시민들의 요구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좀 조직에 담았으면 좋겠다. 그거는 사전적인 절차로 공청회라는 게 그렇게 통상적인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습니다. 용역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지금 저희가 한 조직 개편은 그 이후의 단계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직 개편에는 항상 저항이 따릅니다. 엄청나게 조직 내부 외부 다 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우리 정책국장이 얘기했던 얘기는 그런 작업들은 사전에 했던 자료들을 다 참고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연초부터 실시했던 조직 개편은 우리 내부적인 정밀 분석 작업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대구시 조직 내에도 공개하지 않고 그 해당 부서의 업무 분석을 위한 인터뷰만 한 거고요. 이거를 자꾸 이렇게 공개를 하고 하면은 조직 개편 자체가 실패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조용히 조직 개편을 한다는 점, 그걸 좀 설명을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또 추가 질문 있습니다. 네. 한 분만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팩트의 박성원 기자입니다. 그 감염병 관리법 예. 관련해서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 2020년 예,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초기에 이제 수행 발생했을 때 대응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존에 지금 현재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조직이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조직을 지금의 일상의 조직으로 돌렸을 때 기존의 그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쌓아왔던 노하우, 전문력, 대응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존을 해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후에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다는 내용들이 없어서 여기에 대한 좀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보충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제 개인적으로 메르스 때 청와대에서 제가 메르스를 총괄을 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로 내려와서 코로나를 총괄을 했습니다. 사회재난 총괄과장으로. 그래서 메르스, 코로나 다 온몸으로 경험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K방역은 메르스 때 저희가 경험했던 재난은 재난으로부터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재난을 나지 않으면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메르스 때 한국이 그 소위 음압병동이라는 개념도 처음 들어와서 만들고 거점 이제 감염병원들도 지정을 하고 방역 물자들을 전진 배치했던 이런 부분들이 K 방역의 성과로 코로나 때 나타난 것이고요. 대구시는 어느 도시보다도 코로나에 대한 아픈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 사태 등을 통해서. 그래서 반드시 조직이 있어야만 그걸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재난안전 우리 실에서는 이런 부분들의 경험들 또 그것들을 매뉴얼화 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축적된 우리 대구의 선진 의료 체계와 함께 했던 여러 시스템들이 강화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신천지와의 소송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고 아직 코로나와 신천지에 대한 악몽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기억하고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적으로 강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염병 관리과를 폐지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저도 사실 우리 대구시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런 우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는 반드시 과를 두는 문제를 떠나서 그 내부의 조직을 더 늘리고 그 내부에 담당하는 사람을 더 훌륭한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한 점, 일단 저희가 이번 정기 조직 개편을 통해서 시행을 해보고요. 행여라도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내년 또는 수시 정기 조직 개편 때
반드시 그 부분은 놓치지 않고 보완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회견을 하는 네. 이유가 뭔가 싶어가지고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평성 때문입니다. 기자분들의 형평성. 오늘 그동안 이제 그 입법 예고를 단축 예고를 많이 했었더라고요. 근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과 언론을 위해서 입법 예고 기간은 준수해야 된다. 통상 법적으로는 20일이 입법 예고 기한인데 통상 단축 예고라고 하면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이게 단축 예고입니다. 근데 그걸 어기고 7일, 6일, 5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10일을 꼭 유지하겠다라고 저희는 방침을 세웠고 의회와도 사전 협의를 그렇게 거쳤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의회 상정일을 하고 의회 제출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역산해서 가다 보니까 오늘이 입법 예고 기간인데 저는 반대했습니다. 사실 오늘 브리핑을. 그런데 저희가 이걸 입법 예고를 하면 다 공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정 언론사는 그걸 보고 보도를 할 거고 오늘 할 거고 또 어느 언론사는 그걸 모르고 있다가 또 놓칠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비교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너무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그 고민 때문입니다. 근데 차라리 입법 예고 기간이 어차피 오늘 다 공개가 되니까 차라리 정정당당하게 브리핑을 공평하게 드리는 게 낫겠다라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 없으시면 오늘 기자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급여에 대단히 감사합니다.